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한 이유로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당의 결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캠프의 결단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일까요? 국민의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거칠고 당황스러워 보입니다. 이 문제가 단순한 공방이 아닌 정치 구조를 흔드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특검 논의가 공식화되자마자 즉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지휘구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일부만 도려내는 게 아니라 정치와 종교유착 전체를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발언은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강한 신호입니다. 정치권이 진짜로 긴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통일교 문제만이 아니라 주변 영역까지 함께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나 극우 종교 세력 정치 동원 구조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일부라는 말로 빠져나갈 여지가 없는 국면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미 위기 신호가 울리고 있습니다. 대선과 전당대회 당시 종교단체 개입 정황이 물증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아도 전체 그림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특검이 무서운 이유는 수사 자체가 아니라 연결고리가 드러나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매하게 덮어둔 장면들이 한꺼번에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정치가 종교를 이용했는지 아니면 종교가 정치를 설계했는지 그 경계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사안의 첫 번째 분석입니다. 이 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뒤로 물러날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을 때 장면을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고 당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경선을 왜곡하는 행위는 신념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 비판이 아닌 앞으로의 수순을 예고한 경고였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정치권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지난 대선이 특정 종교단체의 조직 동원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보수진영 내부 인사들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부정은 했으나 누구도 명확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검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모두가 주저했습니다. 이걸 열면 어디까지 갈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검을 열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된 국면입니다. 정치인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계산이 존재합니다. 지금 여러 통제 가능한 피해를 감수할지 시간을 끌다 큰 파도를 맞을지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한 배경에 이 같은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등장합니다. 일부만이 아니라 전부를 보자는 발언입니다. 이 말은 상대를 겨냥하면서도 자기 진영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내부도 함께 드러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방어전이 아닌 공개 검증의 국면으로 넘어갔습니다. 누가 더 떳떳한지가 아니라 누가 검증을 피하려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국민의힘이 당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세를 펼칠수록 수사 범위가 넓어지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현재 소란은 불안의 반사작용에 가까워 보입니다. 일부 정치인들의 태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과거 초청받아 어쩔 수 없이 갔다는 설명으로 넘어갔던 장면들. 이제 그 해명조차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위기입니다. 특검 조명이 켜지면 애매한 회색지대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종교단체의 방식이 늘 비슷하다는 걸 잘 압니다. 봉사대회 평화포럼 국제행사 등으로 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안에 정치가 섞이면 책임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해명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설득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정말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공모라는 냉정한 판단만 남습니다. 이번 특검 논의가 불편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누군가는 억울함을 입증해야 하고 누군가는 침묵으로 버텨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정치적 비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전재수 의원 관련 논란은 상징적입니다. 문자 주고받음 여부, 일방 수식 여부 같은 단순 사실 하나, 이게 모든 것을 가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말보다 기록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언론의 역할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미확정 정황을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한 줄이 누군가의 정치 생명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한쪽이 반드시 무너지는 게임입니다. 중요한 건 진영이 아니라 사실 여부입니다. 이 원칙이 흔들리면 특검은 정치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더 느리더라도 정확해야 합니다. 왜 지금 이 싸움이 벌어지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권 교체 시 숨겨진 구조가 드러나는 건 정치의 오랜 법칙입니다. 권력 유지 시 침묵하던 연결선이 변화 순간에 흔들립니다. 통일교 논란도 그 균열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종교와 정치 결합은 언제나 효율적이었습니다. 조직력, 자금, 동원력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효율이 민주주의 규칙을 무너뜨릴 때 생깁니다. 투표는 늘지만 선택은 왜곡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 문제는 개인 비리로 축소될 수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만났느냐보다 어떤 시스템이 작동했느냐가 핵심입니다. 당원 가입, 경선 개입, 여론 조성까지 연결된다면 이는 제도 자체에 대한 명백한 공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주의 왜곡으로 규정한 이유입니다. 실언이 아닌 문제 본질을 정확히 짚은 표현입니다. 대통령실의 특검 환영 메시지도 방향 제시로 보입니다. 이 선택은 결코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특검은 언제든 권력을 향해 돌아올 수 있는 칼입니다. 그럼에도 밀어붙인 건 비용을 감당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제 정치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섭니다. 여론관리 아닌 기록과 증거의 단계입니다. 말이 아닌 문서, 해명 아닌 흐름이 판단 기준입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을 분기점으로 부릅니다.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도 주목할 장면입니다. 참모들은 생방송을 가장 피하고 싶어합니다. 편집 없고 보호막 없으며 실수가 즉시 기록됩니다. 정치적으로 저수익 고위험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이 방식을 고집합니다. 위험을 모르는 게 아니라 계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상징적 권위가 아닌 행정관으로 봅니다. 권한받은 만큼 과정을 숨길 이유 없다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이재명 정치인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그의 정치사는 거창한 담론보다 생활 디테일로 설명됩니다. 보도블록, 수수료, 행정 절차 같은 세부 사항들. 이 집착이 지지 근원이자 비판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통령이 더 무게를 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무게는 침묵이 아닌 결과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과정을 공개하고 평가를 감수합니다. 이 방식은 특검 국면과도 연결됩니다. 숨기지 않겠다는 태도는 검증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정치 종교 유착을 전면에 올린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열어 분리하면 책임지고 유리하면 정리하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호불호를 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방식과 분명히 다릅니다. 회피 아닌 노출, 관리 아닌 공개입니다. 현재 정치는 이 차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남은 질문은 단순합니다. 이 싸움이 어디까지 갈지가 아니라 누가 버틸지입니다. 특검은 시작일 뿐 진짜 압박은 이후입니다. 결과보다 태도가 먼저 평가받습니다. 정치는 선택의 연속이지만 일부 선택은 흔적을 남깁니다. 특검 수용 순간 과거 회색지대가 모두 기록됩니다. 누가 침묵하고 누가 빠져나가려 했는지까지 남습니다. 이 기록은 선거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국민이 보는 건 수사 결과가 아닙니다. 권력 다루는 방식과 책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국면은 단기 유불리를 넘어섭니다. 정치 신뢰 회복 여부의 문제입니다. 이재명 방식이 옳은지 논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숨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생중계, 특검, 공개 검증이라는 위험한 선택들 모두 평가를 피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민주주의는 완벽해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드러내고 점검하며 불편을 감수할 때 버텨집니다. 종교와 정치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정리하지 못하면 더 왜곡된 형태로 돌아옵니다. 결국 결론은 법정이 아닌 여론에서 나옵니다. 누가 끝까지 책임을 감당하고 누가 도망쳤는지 국민은 그 차이를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다음 권력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 반응은 한 정치학 교수가 이 사안을 보며 멈추지 않고 말해 나간 기록이다. 솔직히 말해서 이 장면은 한국 정치에서 보기 드문 순간입니다. 특검이라는 제도가 이렇게 정면으로 권력 구조를 겨누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특검은 누군가를 겨냥하지만 이번엔 구조 자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단순한 수사 이슈가 아니라 체제 점검에 가깝습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받은 이유를 캠프의 결단으로 해석하는 시각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정당 단위의 방어가 아니라 정권 차원의 계산이 개입됐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어느 한 당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치와 종교의 결합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어 왔습니다.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철저히 수사하자 일부가 아니라 전부 보자 이 문장들은 모두 책임을 외부로 미루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매우 위험하지만 동시에 주도권을 쥐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학문적으로 보자면 이건 방어적 민주주의의 전형적인 장면입니다.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세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논리. 종교 조직이 정당 경선과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그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제도에 대한 침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종교 탄압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신앙이 아니라 권력 동원 방식입니다. 정치에 개입할 자유와 정치를 왜곡할 자유는 다릅니다. 이 경계를 흐리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국민의 힘이 당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정하면 할수록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면 의혹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고 맞자니 과거 기록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외통수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목소리가 엇갈리고 메시지가 통일되지 않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조직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불안은 더 분명해집니다. 정치인의 해명 방식도 흥미롭습니다. 행사에 갔다 초청받았다. 이 말들은 과거에는 통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구조를 묻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왜 특정 시기에 특정 지역의 특정 방식으로 동원이 이루어졌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개인의 결백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치는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평가받는 영역입니다. 특검은 바로 그 시스템을 들여다보는 도구입니다. 전재수 의원을 둘러싼 논란 역시 이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일방적으로 받았는지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사실이 왜 지금 등장했느냐입니다. 권력 이동기에는 늘 선택적 폭로가 등장합니다. 정치학에서는 이를 책임 전가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에게 쏠릴 수사를 분산시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약한 인물을 전면에 세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증언의 신빙성은 반드시 교차 검증돼야 합니다. 언론의 태도 역시 비판적으로 봐야 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순간 언론은 감시자가 아니라 행위자가 됩니다. 그건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진영 논리를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누구 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준을 지키느냐의 문제입니다. 정치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은 상대의 잘못만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려 할 때입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한 건 그래서 중요한 선택입니다. 내부에서 누가 다칠지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판을 열겠다고 한 순간 책임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이건 방어가 아니라 승부수에 가깝습니다. 대통령의 업무보고 생중계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이건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정치 철학의 표현입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숨기지 않겠다는 선언. 행정가형 리더십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많은 이들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나 위험을 회피하는 정치와 위험을 감수하는 정치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정체성은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상징적 권위보다 실질적 성과를 중시하는 스타일. 그래서 디테일에 집착하고 과정을 공개합니다. 이는 호불호를 떠나 일관된 행보입니다. 정치학적으로 보면 지금은 신뢰 재구성의 국면입니다. 누가 더 말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검증을 견디느냐가 평가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은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특검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기준선을 남길 수는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의 경계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출발점 말입니다. 민주주의는 늘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수리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 논란이 불편한 이유는 우리가 그 점검을 미뤄왔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안의 결론은 법정 판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치, 문화, 언론 태도, 시민의 기준까지 함께 바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검을 단기 이벤트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한국 정치가 한 단계 이동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빨리 덮는 것보다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는 불편함을 견디는 체제입니다. 그 불편함을 피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후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가 살아남느냐보다 무엇이 남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은 바뀌지만 제도와 기준은 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기준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